맛있는 가을 열매가 이야기.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 쓰레기통에 진짜 보약이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까지 다 그냥 해서 먹었으면 더 좋았을 걸. 네, 건강 백세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 잊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챙기시면 되고요. 진짜 가을 열매를 제대로 먹게 되면 장과 뇌를 든든하게 하며 가을철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신이 선물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훌륭한 게 어딨어. 가을 열매에 숨겨진 비밀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의 제왕 허철입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족 건강을 지키는 대한민국 가정식의 대가 최경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정경미 씨가 최경숙 선생에게서 요리를 배워 시집 갔으면 지금보다 더욱더 큰 사랑을 10배는 더 받았을 텐데 아쉽네요. 아니 그리고요 사실 그 유명하신 분을 네. 강배동 최 선생님을 제가 엄지회장에서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고요. 지금 사실 마치고 집에 좀 모셔가고 싶어요. 네. 요새 매스컴에서 집밥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집밥 하면 제일 연관돼서 떠오르는 단어가 그쵸, 엄마죠. 오늘은 제가 엄지의 저양 와서 그런 마음으로 또 손쉽게 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희선 교수님도 또 함께 자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추석이면은 햅쌀밥에 맛있는 밤이랑 깨랑 넣고 송편도 만들고 또 사과, 배, 대추, 과일도 참 맛있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가을 열매가 맛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보약이라고 하는데요. 신동진 원장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이게 지금 제가 뭐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럼요. 예. 한약에 꼭 들어가는 대추죠, 뭐. 예, 그렇죠. 대추입니다. 이 대추는 뭐 약방의 감초를 들어보셨겠지만 감초보다도 더 들어간다라고, 더 자주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가을 열매 약재이죠. 이 대추는 약성들을, 그러니까 어떤 약은 뜨겁고 어떤 약은 차잖아요. 예. 이렇게 잘 안 맞는 약재를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효능이 바로 대추에 있어요. 예, 아주 좋은 효능이 더 있는데 그건 단독으로 드셨을 때 어르신들께서 근육량이 빠질 때 이 대추를 드시면 근육량을 채울 수가 있고요. 예, 또 남성분들께서 네. 술 많이 드셨을 때 이 대추를 꿀물 대신에 대추차로 드신다면 간장 보호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대추가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름 내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가을에 빨갛게 익었기 때문입니다. 예,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대추의 효능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가을 열매가 이렇게 맛과 향, 영양을 가진 이유는 여름 내내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농축한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자연의 효능이 농축되어 있는 가을 열매를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듣고 보니까 뭐 고추나 가지, 배추나 이 무 같은 것도 가을에 난 게 훨씬 더 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있되 그 효능 면에서는 어떤가요? 효능 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와 배추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여름에 비해서 가을에 수확한 무와 배추가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 말은 똑같은 무, 배추라고 해도 많은 일조량을 받은 잎사귀에서 녹말이 만들어지는데 그 녹말이 밤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인맥이라고 합니다. 사람에는 혈관이 있지만 입에는 인맥이 있습니다. 그 인맥이 좁아지면서 녹말이 뿌리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막혀서 중간에. 그게 바로 열매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 열매의 특징은 영양소 저장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을 열매를 드셔야 될 분들은 부모님, 나이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가을 열매를 곧 다가올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이 가을 열매를 드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이를 먹을수록 가을 열매가 보약이 된다. 그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재배된 제철 채소가 가장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요즘은 하우스 재배를 너무 많이 하죠. 네. 하지만 채소하고 과일은 계절별로 영양소를 저장하는 시기와 부위가 다릅니다.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봄이나 여름에는 싹을 틔우게 되죠. 그리고 꽃을 피웁니다. 네.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그 기운이 내부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열매나 뿌리 쪽에 영양소가 풍부하게 저장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을에는 약초, 열매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원리 때문에 봄에는 싹을 드시는 거고, 여름에는 이파리를 드시는 거고, 가을에는 열매, 그리고 겨울에는 뿌리를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 지나가고 봄 되면은 여기저기 돋아나는 봄나물 뜯어 먹고, 여름에는 또 그 흔한 저기 상추나 뭐 이런 거 이제 쑥갓에서 탁 쌈싸서 그냥 먹고, 그러니까 가을에는 그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과일들을 먹어라 이런 말씀이네요. 밤, 배추, 네. 감. 자, 우리나라 최고의 건강 요리 연구가 최경수 선생님. 실제로 요리를 할 때도 계절마다 재료를 뭐 그렇게 다르게 씁니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사람들이 듣고 외우려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시장에 나가면 그게 다 걱정을 안 하시고 오늘 들은 얘기를 다 잊어버리셔도 천지가 제철에 맞게 나옵니다. 봄에는 봄나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철을 일부러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가장 많이 있고 가격이 제일 싼 거. 그렇네요. 그게 제철입니다. 봄에 가가지고 마트 가고 감 찾으려고 그러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 비싸. 신동진 원장님. 잘 들으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래시장 가시면 네, 시장에 그 제철 음식이 나옵니다. 재료가. 아유, 머쓱하여라. 이 가을 반드시 챙겨 먹고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할 보약, 가을 열매. 빨리 좀 알려주시죠. 여러분의 가을, 그리고 곧 다가올 겨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식약동원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한의사 송재철 원장이십니다. 네, 송재철 원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을철 건강이 더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원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가을은 더위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과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 사이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을철에 여름철에 떨어진 체력 보충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이 가을에 체력을 보충해 놓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힘들어서 돌연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제철 식품들로 가을철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철. 근데 왜 가을은 정말 천고마비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입맛이 그럼요. 돌아요? 천고인비도 맞는 것 같아. 너무 입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원래 좋은 입맛이 더 좋아져요. 그럼요. 이 가을이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특히 여름 내내 없던 입맛도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이 살찔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가을 열매를
제대로 먹게 되면 이러한 살찔 걱정 없이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 열매 제대로만 먹으면 살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어떻게 먹는 게 제대로 먹는 겁니까? 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진짜 좋은 알짜배기들을 잘 버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집쓰레기통에 진짜 보약이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버려지고 있는 보약들을 꼭 챙겨 드셔야 살찔 걱정 없이 가을철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약이 여러분 집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리고 있는 이 첫 번째 가을 보약. 바로 감꼭지입니다. 바로 감꼭지입니다. 어머. 감꼭지요? 아니 사실 그 감씨 감 껍질은 이해가 가는데 감 꼭지는 좀 생소하거든요. 누가 저걸 먹어? 어떻게 이거 먹나요? 먹을 수가 없는데. 네, 이 감꼭지가 실제로 보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우리가 찬바람에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 감꼭지가 바로 환절기 폐 건강에 좋은 보약입니다. 환절기 폐 건강에 좋습니까? 네네. 아니 감꼭지가 보약입니다. 자, 신동경 원장님, 네. 사실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보약입니다. 이 감꼭지는 감시자하고 꼭지 채자를 써서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시체라고 불러요. 시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꼭지의 효능은 기를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 이 시체를 삶은 물을 드시면 내려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폐가 역상하는, 그러니까 기침이 계속 난다든지 하는 증상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천식이라든지 기침 그리고 만성 기관지염에 아주 좋은 효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을 껍질째 드시는 분들은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꼭지를 그걸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됩니까? 씹을 수가 없어요. 오독오독 씹을 수도 없고. 다려 먹나요? 네, 이 감꼭지는요, 감 과육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항산화 성분이 우리 폴리페놀 성분이 한 15배 이상,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5배 이상 들어있어서 예? 효능으로만 따지면 감 서너 개 드시는 것보다 감꼭지 하나를 제대로 드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걸 딱 따서 그걸 먹고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감꼭지는요, 네. 단단한 조직 때문에 직접 씹어 드시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씹으셨어요. 네, 대단한 일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네. 보통은 그래서 차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감을 먹고 나서 남은 감꼭지를 모아서 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바짝 말려서 우려내거나 끓여서 마시면 좋습니다. 맛이 약간 떫기 때문에 꿀을 좀 첨가해서 드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꾸준히 감꼭지를 드시게 되면 혈압도 내려주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몸에 활기가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옛날에는 왜 그 한약을 다려 먹잖아요. 쓰잖아요. 쓰고 그 한약을 마시고 나면은 뭐 감초나 무슨 뭐 꽃감 이런 걸 좀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맛은 있고 그렇지만은 뭐 몸에도 특별하게 좋아서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감 자체도 아주 훌륭한 효능을 가진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감을 한약재 명으로 시자라고 부르는데요. 술독도 없애고 위장의 열도 내려주고 설사도 멈추게 해줍니다. 이건 완전히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예. 근데 감이 호흡기 건강에 좋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감에는 카로티노이드 또 리코펜이라는 그 좋은 색소, 그런 색깔 영양소가 있어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들 색소는 점막을 강화합니다. 그러면 점막에 점액이 풍부해서 좀 촉촉해져 있으면 그 바이러스나 이런 이물질들을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또 기관지도 마찬가지로 점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기관지염에도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은 감을 약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을 많이 먹으면은 변비가 생긴다.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허재 원장님, 쾌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감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쾌변이 정말 건강에는 뭐 제일 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조금 과장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이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그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익은 제철, 예, 정말 옳은 감을 먹는다면 오히려 식이섬유가 뭐 다른 과일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비 무서워서 감 못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 감의 종류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감이 있고 홍시, 연시, 꽃감 이런 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몸에 좋다는 거. 이게 또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감의 종류에 따라 효능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선 홍시, 연시는요. 비타민 C가 단감의 한 2배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나 기미에 아주 좋습니다. 또 단감은 비타민 A가 홍시보다 한 20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좋고요. 특히 이 껍질째 드시면 껍질에 있는 이 타닌 성분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순환기계 질환을 앓는 사람과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꽃감을 좋아하는데 꽃감은 어떻습니까? 네, 꽃감은 감을 말린 형태 아닙니까? 예. 예, 다시 말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각종 영양분이 농축되어 홍시나 단감보다 영양 성분이 3-4배 이상 많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A도 많아서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숙취를 풀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요, 이 곶감을 정력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력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번 추석 때는 이제 꽃감이 남아나질 않겠습니다. 그죠? 야, 근데